안녕하세요, 멘탈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신세계 이후 무려 7년 만에 재회한 황정민과 이정재 배우의 액션 영화라는 점만으로도 확실한 기대감을 불러온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리뷰입니다. 현재 극장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를 어느 정도 극복했지만 연속적으로 기대 이하 판정을 받고 있는 블록버스터 작품들과 마침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관객 수가 부족한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리뷰할 이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갈 만한 가치가 있냐고 묻는다면 충분하다입니다. 먼저 액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현재 영화계에서 액션을 위주로 만들어낸다는 영화를 제외한다면 이 액션이라는 단어 자체에 감흥이 떨어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액션을 오락으로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이쯤 되면 지루할 테니 여기서 주먹질을 하자, 이런 느낌이 강해진 상황입니다. 액션이 관객들에게 스며드는 궁극적인 목표는 액션이 발생하는 동기부여와 그에 대한 스토리가 영화에 맞는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롱테이크 촬영과 스톱모션 기법을 차용해 프레임을 나눠서 타격감을 리얼하게 구현하는 이런 부분들은 관객들이 캐릭터와 배경에 대해 쉽게 인지하게 만드는 부분에 양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액션 연출이 훌륭하며 좀 더 효과적으로 관객들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 만족스러운 조화를 이루고 있긴 합니다. 단순히 캐릭터의 매력을 발산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처절함과 무자비한 추격 액션을 드라마틱하고 스토리와 밀접하게 그려내기 때문에 액션을 안정적으로 뽐낼 수 있는 발판에 확실하게 깔고 들어갔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토리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뻔합니다. 은퇴한 청부 살인업자인 인남은 자신의 딸을 구출해야 하고 한편 레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형이 인남에게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딸을 쫓는 인남, 인남을 쫓는 레이, 그리고 이들을 쫓는 경찰이라는 전형적인 3파전 클리셰를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액션을 보여주기에 최적화된 설정으로 발판을 마련했지만 이야기의 흐름은 관객들의 예상에 조금도 뒤틀리지 않고 직진하기에 바쁩니다. 진부하다는 뜻이죠. 다만 영화는 조금이라도 불필요한 장면들이라면 모조리 컷해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빠른 러닝타임과 액션이라는 장점을 내세워 진부한 스토리와 개연성의 단점을 어느 정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꼭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는 말이야. 외국적인 색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의 색채를 표현하고 방콕이라는 배경의 밤낮과 붉은색을 강조하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말 최소한의 연출로 인물들의 특징을 전달한 게 목적이라면 저는 성공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런 느낌의 영화가 이전에 있었냐 한다면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영화 중 익스트랙션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족을 구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규모가 더 크다는 점만 제외하면 추구하려는 액션과 분위기 그리고 색채 등등 모든 면에서 크게 다른 느낌이 없습니다. 스토리가 진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스토리 자체가 재미없다는 표현으로 마무리하기에는 한국 영화의 새로운 시도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이었죠. 배경이 방콕인 만큼 현지의 특징을 정확하게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갑고 자비 없는 냉소적인 사람들이 영화 곳곳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어딜 가나 존재하는 설정들이지만 치안이 부족하다던가 비리 경찰의 배후에 서 있는 불법 사업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박정민 배우의 트랜스젠더 문화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방콕에서는 트랜스젠더를 보기 쉬울 정도라고 하더군요. 서로 강렬하고 진한 인상을 심어주는 황정민과 이정재 배우의 심리전이 오가는 가운데 박정민이라는 캐릭터가 전혀 꿀리지 않을 정도로 특별한 개성을 뽐내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방면에서 현지의 특징과 캐릭터의 감정선, 분위기, 색채 등을 최소한으로 보여주어 인남과 레이가 누구인지 완성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느껴집니다. 그 캐릭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인남을 연기한 황정민 배우는 이번 작품에서 크게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동기부여가 받쳐주고 목표가 하나이기 때문에 액션을 제외한 모든 장면들이 예상되게 흘러가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 점은 마치 존 윅이 캐릭터 자체에 매력이 있어서 보는 건지 키아누 리브스 배우의 압도적인 이미지와 이것을 받쳐주는 액션의 매력을 느끼는 건지 묻는 것과도 같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황정민 배우의 연기력에 비해 캐릭터가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반대로 레이는 이정재 배우의 특징을 잘 살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암묵적으로 한 가지 목표만 바라보고 직진하는 레이는 인남과는 다르게 구체적인 설명이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냥의 시간의 한처럼 인물의 이야기가 부족하는 단점을 추격과 액션에서의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 다가오는 불안감을 강조시키는 것으로 메꾸었다는 점에서 배우로서나 캐릭터로서나 오락으로서나 충분히 빛을 발하는 악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악역 앞에는 훌륭한 주인공이 받쳐지기 마련이니까요. 결론적으로 영화의 서사는 불친절하지만 최소한으로는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며 액션을 보여주기에 최적화된 스토리를 갖추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감정선에 대한 공감과 서스펜스는 매우 부족했으며 오로지 타격감이 전달하는 쾌감과 시각적인 즐거움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이 아쉬운 영화였습니다. 액션을 단순히 오락으로만 치부하지 않으려는 발판을 갖춘 노력에 칭찬을 하고 싶지만 결국 오락은 오락에 그치게 만드는 진부한 스토리가 발목을 잡은 것 같네요. 그럼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